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죠. 미국 경기 부양책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코스피는 오늘요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내내 파란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코스닥은 낙폭이 더 깊은데요. 800선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780선대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3% 넘게 밀려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요. 지금부터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말 동안 뉴스를 도배했던 이 갑작스러운 비보가 있었죠.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부터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비보 소식을 듣고 첫 예.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우리 시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삼성의 역할도 아마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증시에 좀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사실 코스닥의 분위기가 맞다라고 봐요.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는 사실 삼성 그룹주들 때문에 네.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시선 자체가 조금은 이번 이건희 회장의 비보 소식이 조금은 모멘텀화 되고 있다라는 것.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완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서 삼성그룹주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건희 회장의 비보 소식이 조금은 안타깝게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안타까운 마음 이후에 상속세가 얼마더라. 라는 뉴스가 더 클 수치도 것 사실 같아요.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 뉴스가 가장 먼저 들리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지배구조 현상에서 상속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예측하는 구도의 그림이거든요. 예.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오겠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그룹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3세들의 이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0조 네. 원이면. 일단은 예상 변화 시나리오인데 네.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생명과 그리고 삼성물산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에서 가장 핵이 되는 새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배력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또 중요한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들 안에서 그동안의 지배 구조에 좀 순환 출조 위에 있었던 삼성물산에 대한 역할도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지배 구조 그림을 보니 삼성생명에 대한 위치도 중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그림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일단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상속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인지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삼성생명 안에서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 상속 가능성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혀져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아마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좀 갈 수 있지만은 아마도 상속세 얼마 낸다라는 그 기사가 가장 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제거리가 많이 됐어요. 네. 일단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체적인 삼성의 이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에 대한 위치이고요. 예.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기대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이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물량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게 나올 것이다. 네. 대략적으로 주식 가치가 18조 원 정도 된다라고 기사글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 주요 오너 3세들의 지분 현황에 대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서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네. 내용 이제 다시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지분 가치가 약 18조 원 정도. 18조 원. 그리고 이 상속 대상 주식을 모두 다 오너 3세를 비롯해서 지배 구조로 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될 것인데, 네. 다만 이제 흡수하는 이 상속 주식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어떤 기업의 또 전체적인 지배 구조에 최대 주주 위치에 있고 또 특수 관계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상속 대상 주식을 모두 다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처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법령을 보시게 되면은 18조 원 사실은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이 상속세 안에서는요 30억 이상이라면은 전체 최고 세율이 50%. 일단 최고 세율을 맞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뭐 30억 이상이니까 예. 18조 원에 될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50%는 이미 세금으로 준비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상속 대상 주식에 대한 위치가 네.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증이 더 붙습니다. 아, 특수관계인 말씀해 주신 게 이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수치가 들어가는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할증이 20%. 그러면은 현재 최고 세율이 대략 50%에 할증된 20%이기 때문에 예. 60% 정도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반이 되는 그 세금으로 내는 게 과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네. 아마도 이제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비보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새롭게 좀 정리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상속세 법령은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규모도 있지만은 금융 쪽에서 또 처분해낼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지분 가치가 18조 원의 위치는 주식에 대한 등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율이 60% 가까이 측정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처분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이 상속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되는 상속세는 10조 원 6천억 원 정도 이 시치인데 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조단위라는 것도 크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서연, 이부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가치 이상의 자금입니다. 네. 일단은 이 각자 어느 위치에서 상속을 받더라도 이 10조 원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갖기에는 굉장히 큰 세부담이다라고 네.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내용들에 대한 금액 단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 세이브가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좀 관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이브되는 것만큼 지분으로 남을 것이고 네. 지분이 많이 측정되는 것만큼 지배주주에 대한 강화, 경영권 강화에 대한 해석으로 남겨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삼성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상속세를 줄이면서 또 지배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인데, 네.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3%의 공제를 받습니다. 100 중에 3인데 네.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워낙에 금액이 큰 규모이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니까 3%가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의 공제를 받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법령 안에서 이 자진 신고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망자의 일단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거는 네. 바로 즉시 효력이 돼서 당장 오늘부터 이제 이 해당이 되고 2021년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를 공제받기 위해서고요. 그러면은 먼 기간에 대해서 이 상속에 대한 절차 기간이 아니라는 거고요.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네. 뭐 한편으로 보면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이는 형태가 오늘 하루로서 뭔가 방향성을 다 확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그 비보 소식 이후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큰 탄력이 나왔지만 네. 전체적인 어떻게 상속을 받을 것이고 지배구조주에 대한 색깔을 얼마만큼 다져가는지를 조금 더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 그 구체적인 흐름의 예상은 그러니까 향후 6개월 안쪽으로 조금 더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삼성의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 중에 하나가 대략 한 12월 셋째 주 정도, 뭐 빠르면 둘째 주 정도에 이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이 나와요. 네. 다행히도 이건 좀 안타깝지만 다행히도 이건희 회장의 부고 소식이 그 지배구조 혹은 조직 개편에 준비하기 기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 달에 특히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사장단 임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신설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에 1년간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또 시기가 12월 달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이거든요. 오. 왜냐면은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거기서 신설된 부서가 네. 앞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요, 국내 증시,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저는 매년 봐요.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매년 분석을 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또 투자자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강의를 하니까 12월 달에 또 여러분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뭐 더 큰 변화의 흐름이 또 감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조직 개편은 예. 발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고 내년 4월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미 좀 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또 한 2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또 빠른 시장에 대한 예상, 전망 중요하겠죠. 네. 그 전망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그 세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뭔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나랑과 상관이 있다라고 요즘엔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음. 또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 환수에 대한 또 정부의 노력이 있다 보니까 되게 민감해졌어요. 민감하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화두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지만 이거 세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런 많던데요. 측면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껴지는 것만큼 삼성의 경영권에 대한 뭔가 강화에 대한 주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금에 대한 이 룰에 대한 내용들이 네.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거는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 네. 그러니까 자진 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뭐 20% 증액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다만 이제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연부 연납 신청일 이후 5년간 연부 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였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상속세를 일괄적으로 취득을 하지만은 네. 상속을 취득하지만은 그거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낼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기는 지금 금액 자체가 10조 정도라면 이거 사실 나눠도 굉장히 큰 액수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근데 받아가는 게 18조기 때문에 뭐 10조 나올 네.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삼성이라는 그룹의 근간이 되었던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권 유지와 또 앞으로 이제 이 지배 구조에 대한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이 물량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는 어차피 18조니까 10조 내. 그래, 그래도
8조 남아 이게 아닌 상태인 네. 거죠. 한 번에 그 돈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크게 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5년 동안의 연부 연납이 가능하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삼성 그룹주 안에서 종목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한 번에 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5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 좋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5년에 낼 수 있다는 것. 예. 5년에 낼 겁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5년간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상속 개시 시기가 사망 등의 특별한 일정에 이제 바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 이미 이제 모래시계는 이제 이미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21년 4월 말까지 신고를 할 겁니다. 네. 자진 신고 그리고 이미 시계가 돌아갔다는 거. 3% 공제 받는 게 유리하죠. 예.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내용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내용은 아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은 그렇게 삼성이 끌고 가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는 가이드에서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예상 가이드가 정해져 있죠.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다음 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아올 걸 봅니다. 경영권이 이제 이 포스트 이건희로 해서 예. 이재용 부회장의 사단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이 사업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금 경영 정상화, 경영권 이제는 확정이 된 거죠. 네. 이 때문에 이제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측면에서는 리스크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동안에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거는 주요 경영진, 주요 오너가 이와 같이 재판에 연루되었을 때는 투자자로 하여금 또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잃는 모습들이 연출이 돼요.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항상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구치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제법 그래도 견고는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네. 시장에 그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틀 이건희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단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 사법 처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이 된다면 오너 리스크에 대한 공백이 좀 더 가중될 것이다. 네.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잡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의 부고 소식이 지금 일어났는데 곧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처리 관련된 재판이 또 있어요. 그럼 이때는 시장에서 리스크가 이전하고 좀 다르게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이 그렇죠.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예상해 본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사야 되는 주식이다. 이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아슬아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준비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인 삼성에서는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배 구조에 대한 혁신도 있겠지만 네. 이제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또 선대의 이 경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을 좀 연상했을 때 예. 과거 이건희 부회장이 반도체 시작하고 그밖에 뭐 다른 사업군에 대한 부분들 뭐 와이프와 자식들 빼놓고 다 바꿔라. 바뀌어야 된다. 이와 같은 뭔가 혁신적인 그런 이 경영 마인드, 예. 경영에 뭔가 시장에는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현재 경영에 있으면서 주도하고자 했던 네. 새롭게 나타났던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폰 쪽 혁신이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 산업 혁신이었고, 그리고 차량 정장화에 대한 이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을 맞이할 것이다. 좀 더 크게 부각이 되겠죠. 그런 사업들, 이재용 부회장이 앉으면서 진행해오고자 했던 사업들,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특수관계인 지분 매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 매입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취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오너 3세라 하면은 이서연, 이부진, 이재용 이 세 분의 이제 이 특수관계인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승인 받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한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서연, 이부진 이 이사가 가져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진행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대상이 이재용만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재용 네. 부회장만 될 것이다. 저는 뭐 오너의 일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을 받는 특수관계인의 위치를 금융당국에 이제 허가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절차를 몰라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취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상속에 대한 절차를 가져가면은 예. 가장 우위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 습득에 대한 위치는 이재용 부회장 홀로 갖게 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이 자녀에게 고르게 좀 뭔가 배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불합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만약에 불거진다라면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 아, 갈등의 불씨가 그렇죠.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네. 이 내용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분 경쟁, 예. 경영권 분쟁 이 내용이 나온다라면 불거진다라면은 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솔깃한 내용이죠. 예.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위치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 매입의 가능성이 크고 네. 삼성전자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시장의 그러니까 그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지분 매입이 굉장히 과반수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이 물량은 굉장히 중요한 물량이다. 경영권 강화라든지 전체적인 지배구조 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량이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받아가는가가 굉장히 또 관건이라는 것. 이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는 다시 것인데, 왔군요. 일단은 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특수관계인 지분 습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시나리오 경우의 수가 좀 나뉘는군요. 네, 이제 세 가지 예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물산의 이제 그 순환 출조에서 법인 대상으로 해서 인수하는 방법.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 오너가 지분을 가지면서 순환 출조를 가져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이 산다 하더라도 경영권 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 범인, 새로운 공익적인 법인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좀 분분합니다.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공익 범인인데 재단의 성격인데 네. 이 사적 재산에 대한 이 소유가 좀 공정성에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공익법인 마찬가지인데 네. 둘 다 법인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잡아간다면은 네.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상속을 받는 세보다는 법인세에 대한 지출이 조금 더 덜 부담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법인 쪽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간다는 거고, 네. 세 번째 오너 3세는 이제 개인에서 받아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너 3세가 직접적으로 이제 네. 습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직접 소유가 세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세를 환납할 것인가 네.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출원법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익법인으로 하게 되면요, 지분의 크기가 5%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럼 이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괜찮죠? 네. 5%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10조 8천억 대에 대한 상속세가 좀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이걸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현실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재단의 성격, 공익법인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이 사적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분율에 대한 그 조율을 지금 현재 법안 발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이 지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난 5월 달에 이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도 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예. 이때 당시에 세습 경영을 중단하겠다. 내 세대 아래에서는 세습 경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에서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이 시장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발언에 대한 뭐랄까 이 신뢰도가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러면 이제 이 공익법인에 대한 재단에 대한 성격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게 되면은 세 군데가 있어요. 삼성문화재단하고요,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재용, 이서연, 이재용 이렇게 같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보유 계열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취득 부분들인데 지분율이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사실은 대략 한 13에서 14%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전체적인 지배력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저도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읽었습니다. 21% 정도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율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는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취득하는데 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이 절차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계열사 지분에 대한 취득률에 대한 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그룹의 지배 구조에 대한 공공 성격의 법인에 대한 지분 취득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라든지 그리고 또 이 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은 네. 상당히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잠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삼성전자 지분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익법인으로 가게 됐을 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속되는 지분이 다 공익법인으로 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제 다 가진 않겠죠. 5%까지만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이 법인으로 통해서 증여하는 방법. 보통은 이제 삼성물산으로 가는 방법을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삼성물산 역시나 오너 3세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오너 3세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서연 그리고 이부진 이와 같이 세 사람이 있는데 상속에 대한 형평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압도적이죠. 17%인가요? 그렇게 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형평성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지분 경쟁,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은 좋아하겠죠. 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예, 그러면은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모멘텀으로 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물산이 사실은 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자산 수중 이익이 발생이 되어서 법인세에 대한 납부는 분명히 나온다. 네. 앞에서 있었던 공공 법인에 대한 위치와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법인세가 있다라는 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오너 3세가 직접 받는 것보다는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세를 내는 게 좀 더 낫다.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오너 3세가 직접 상속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클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네. 이건희 회장의 전체적인 지분 크기가 18조 원, 예. 세부담이 10조 원대였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내용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이서연 지분 가치에 대한 크기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7조 원대예요. 그리고 3조 원대입니다. 여기에서 세 부담을 갖기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쪼개서 내면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기 지금 때문에- 다 해도 10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속을 받아왔을 때 크기는 커지겠죠. 음. 그런데 내놓아야 되는 주식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분명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데 이 내는 것에 대한 세부담이 사실은 받아오는 물량에 대해서 여유분은 있겠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세부담이라는 거예요. 네. 7조 대 3조 원대이기 때문에 10조 원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때문에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제가 이제 연부 연납 이 키워드를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인데 네. 연부 연납한다는 거는 10조 원대에 대한 세 부담을 나눠서 낸다는 얘기예요. 쪽에서. 그러면 나눠서 낸다고 했을 때 이 지분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오는 3세들이 가져갔을 때 나눠서 낸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낼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낼까요? 글쎄요. 제가 오너가 안 내가 돼봤어요. 세 개를 네. 받을 것을 한 개를 내놓을까? 그러면 이건 지분을 내놓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겠죠. 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부진, 이서영 이 오너 3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이용할 것이고 예. 다만 그러니까 이- 지분은 그대로 놔두고 네. 대출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 지분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자금을 새로 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어요. 네.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한시적인 이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일부에서는 자금 조달 방식이 가능하겠죠. 지분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한식으로 쓸 수가 있다. 네. 일단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연부 연납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내가 이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돈을 어떻게 구할 거야? 넘어갔네요. 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 배당을 내가 사실은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네.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익이 나왔을 때 그 배당금을 연부 연납할 수가 있다. 아, 그 배당이 커진 금액을 가지고 세금으로 내겠다. 연말이 되면은 주요 네. 기업들에 대한 배당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돈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더 벌 수 있었던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내 자산이 깎이면서 내가 지분에 대한 매도를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네. 그냥 배당을 주는 거죠. 배당을 받는 것을 주는다. 가능한 얘기예요. 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하겠죠? 이 방법이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분 일단 핵심 그거 아니에요? 지분 구조를 흐트러 놓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려놓은 상태에서 예. 배당에 대한 음. 받아서 그 배당으로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어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네. 이자를 예. 내는 게 낫죠. 이자를 받아왔던 거를 다시 또 세금을 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상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금력 확보를 이렇게 한다. 연부 연납할 수 있다. 5년간.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5년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 정책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배당 성향이 네. 강해질 수 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연부 연납 네. 배당으로 세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가능성이 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배당에 대한 성향을 어느 기업에서 가져갈까? 지배 구조에서 내가 네. 지분이 제일 많아야 지분을 많이 가지는 만큼 배당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너가의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분율에 대한 크기로 봤을 때 예.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 커질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배당에 대한 크기보다 앞으로 배당을 좀 더 향후 5년 네. 향후 5년 내에 배당을 크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높다. 추측을 하시는 거죠. 왜 반응이 별로 없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네. 삼성그룹주들 사야 되지 않나요?
그중에 핵심 포인트가 어떤 회사가 될지 말씀해 그렇죠.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포인트를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가 있는데 예. 우선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전체 사업 그룹 안에서 배당을 누가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확연히 나온 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이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3분기 때. 저희도 언급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6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예. 기록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한 19에 대한 충격이 있는 다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리고 10조 원대로 해서 어닝이 나온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기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수준보다 확실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4분기도 이 수준까지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유지할 걸 봅니다. 그러면 3, 4분기 동안에 나와 있던 이 하반기 실적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볼까요? 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배당에 대한 수익이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적 그만큼 잘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치, 삼성전자 이 가치가 좋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살아있다. 계속 주가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의도적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조정을 만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다음 차례 하나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끌고 가려면은 매도를 막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삼성전자의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개인들은 사실은 중요한 위치 아니죠. 네. 주요 기관에 대한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봤을 때 국민연금, 오너가에 대한 지지를 바꿀까요? 안 바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지분이 과반이니까요. 그렇죠. 외국인은요 절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수익을 놓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배당을 수익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주 친화 정책을 3년간 펼쳐지고 있는데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죠. 이런 상태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과거 48%에서 56%까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연말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배당에 대한 성격, 크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기과 함께해서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 예. 이유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남들 모두가 다 삼성물산만 봤을 텐데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종목이고 예. 또 삼성전자에 이와 같은 매력도가 있다. 물론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스마트폰 분야, 반도체 분야, 그리고 가전 쪽 분야 이와 같은 모든 영역이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네.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어디서?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세금 자금 조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원하고 있죠. 실적 잘 나왔다는 명분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배당 확대하겠다. 여기서 삼성전자에 네.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해야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관점을 계속 봐야 돼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와 유사한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성향, 네. 배당에 대한 성향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봤을 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왔을 때 변화되었을 때 배당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이 어디가 제일 혁신적이냐? 삼성전자입니다. 맨 왼쪽이 지난세기 삼성이죠? 그렇죠. 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2016년, 17년, 18년도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투자를 많이 했지 이와 같이 배당에 대한 성향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2017년대 삼성전자와 2020년대를 보면 지금 완전히 순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 TSMC, 애플, 인텔 중요한 기업들인데 어디에 배당 성향을
확고히 내 지분을 빼지 않고 유지할까요? 배당 노리면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쪽에 유지를 해야죠.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졌는데. 내가 만약에 작년에 사고 재작년에 샀던 외국인 자금이라면 굳이 올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견고하다는 걸 예상하죠. 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견고하다는 거는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지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삼성전자 다시 봐야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수익률 비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나 배당에 대한 성향도 네. 높아졌는데 수익률 또한 높아졌다. 흐름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나올 일이 없다. 그렇죠. 사면 더 샀지. 점점 매력적으로 바뀌는데 그렇죠. 왜 나갈 나오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배당에 대한 수익을 봐야죠. 네. 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그 배당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매력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지분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예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 역할 얘기했습니다. 예. 만약에 오너가 일대에서 이 모든 지분을 다 흡수를 한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흡수하되 혹은 지배구조에 대한 출자구조에 대해서 지배력에서 이미 갖춰진 지배력이라면은 이 물량들을 굳이 내가 안을 필요 없고 네. 어차피 내 지분율은 20% 30% 유지되는데 여기서 21% 되나 22% 되나 큰 의미 없다. 네. 앞에 같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1%라도 뺏기면은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럼 여기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이 물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분하기 전에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을 크게 연말에. 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가 같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지분 이 출자 구조에 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의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이건희 회장의 이 출자 구조는요.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네. 구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필요한 주식은 뭐예요? 삼성물산이죠. 그렇죠. 삼성물산입니다. 물산 갖고 있으면 밑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하나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흐름인데 삼성물산이 가장 주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삼성전자, 삼성생명입니다. 음. 이들 회사에 대한 배당을 취득한다라면은 여기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이 시장 리포트가 놓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지배구조에서 가져올 게 많은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연속적으로 흑자 겨냥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성향을 더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와 같이 배당에 대한 성향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진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약사들이 코로나 네. 위기에서 백신을 만들고 이 신약을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만들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권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취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기업이든 10개 중에 한 개라도 백신을 성공한다면 취득한다면 승인을 받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을 생산하는 그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새로운 뭔가 활동에 대한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와 같은 투자를 본다면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배당 성향을 우리가 같이 챙겨봐야 된다. 자, 일단은 이 안에서 좀 플러스 요인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에 대한 오너가에 대한 일대에 대한 지분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대부분은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럼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차익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앞에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 앞에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 SDS 자본. SDS. 자, 이거는요.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처분해도 돼요. 그러면은 오너가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 악재일까요? 보통은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의 물량이 나올 때는 악재로 돼요. 네. 그런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IT 성격에 대한 이 기업 성향 때문에 삼성 SDS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력을 좀 낮춘다라면은 회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얘도 호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 멘트 하나 좀 제가 차트만 코멘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으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또 이 삼성 SDS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내용들을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못다한 이야기들은 예.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공개 방송 통해서 네. 삼성 그룹주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겠고요. 공개 방송 몇 시에 준비되어 있죠? 제가 오늘 3시 40분에 준비되어 있는데 예.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삼성에 대한 얘기들뿐만 아니라 예. 지금 시장을 이기는데 코로나 충격 이후에도 사실은 모든 종목들을 승부를 해서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제대로 된 종목을 확실한 제대로 종목. 크게 수익을 내면서 포트에 대한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할 거예요. 3시 40분에 모두 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건부 전문가 소중한 정보들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코스닥의 경우도 그렇고 낙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